안녕하세요. 저는 25년차 국어 강사, 공부 도와준 엄마입니다. 저는 14년째 스터디 플래너를 만들고 있고요. 2026년 스터디 플래너 출시를 앞두고 있어요. 자기주도 학습이 중요하다는 말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스터디 플래너를 작성하면서 공부하면 좋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막상 플래너를 쓰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쓰고 실천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도 많을 거예요. 저도 플래너를 만들기 전에는요, 종류별로 플래너를 다 구매해봤거든요. 근데 마음에 드는 것이 하나도 없어서 직접 만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N년차 국어 강사고요. 제가 수업하는 지역은 교육열이 높은 지역이라 제 수강생들은 국어, 영어, 수학은 기본이고 사탐과 과탐까지 사교육을 받는 친구들도 있어요. 학원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스스로 공부할 시간은 너무 부족하고 복습은커녕 학원 숙제하기에도 바쁜 학생들이 많았어요. 너무 사교육에 의존한 나머지 스스로 공부하는 과목이 부족한 친구들, 공부한 만큼 만족스러운 등급이 안 나오는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습과 숙제, 그릇을 실천할 수 있는 3단계 공부법 30 플래너를 직접 만들었어요. 오늘은 따라만 써도 진정한 자기주도 학습을 실천할 수 있는 30 스터디 플래너 작성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30 플래너 양식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왼쪽 상단에 있는 첫 번째 칸은 그릇인데요.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사교육뿐만 아니라 혼자 공부하는 과목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인강이 될 수도 있고 문제집을 선정해서 복습용 문제풀이로 활용할 수도 있고요. 영어 단어를 외우거나 책 읽기가 될 수도 있어요. 열정적 끈기의 힘을 발휘하기 위한 그릇 칸을 채우는 거예요. 먼저 과목을 쓰고요. 학습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해요. 그 다음엔 무슨 요일에 공부할지 계획을 세워봅니다. 그립 칸을 채웠으면 다음은 2번 칸, 일주일의 학원과의 스케줄을 적어보는 칸입니다. 학원과외가 없다면 동아리 모임이나 방과 후 학습, 운동하는 시간 등을 작성하고 소요 시간을 적어보는 거예요. 한 주간의 스케줄을 확인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다음은 3번 칸, 주요 일정을 제외하고 하루에 혼자 오롯이 공부에만 매진할 수 있는 시간은 몇 시간인지 적어보는 칸입니다. 요일별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야 계획을 효율적으로 짤 수 있어요. 처음에는 무리한 계획을 잡기보다는 실천 가능한 시간을 잡는 게 좋아요. 다음은 4번 복습 칸입니다. 이 칸은 지난주에 공부한 내용, 오늘 학교와 학원에서 배운 내용 중 너무 어려워서 복습해야겠다고 다짐한 과목을 적어보는 칸입니다. 공부하려고 책상에 앉았을 때 당장 급한 숙제부터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이런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배운 내용들을 복습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중요한 개념들을 놓치게 되고 비효율적인 학습이 될 확률이 높겠죠. 학교나 학원에서 배운 중요한 내용들을 반드시 자신의 것으로 체화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복습하느라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겠지만 배운 내용을 완벽히 이해해야 우리는 학습적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번 공부할 때 제대로 공부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보면 시간을 오히려 줄일 수 있어요. 다음은 5번 칸입니다. 이 칸은 숙제와 수행평가만 적는 칸이에요. 오늘 주어진 숙제, 오늘까지 꼭 해야 하는 숙제를 과목과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합니다. 한 주간의 스케줄과 수행평가 제출일을 고려하면서 적어보고요. 숙제의 분량이 많을 때는 일주일에 나눠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봅니다. 5번 칸을 채웠다면 다음은 6번 칸. 그립 칸은 숙제가 아닌 혼자 공부하는 내용을 적는 칸이라는 거 기억하시죠? 1번 그립 칸에 채웠던 내용을 참고하여 6번 칸에 구체적인 학습 내용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작성해 봅니다. 자, 이렇게 1번부터 6번까지 채웠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할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서에 따라 공부해야 한다는 거예요. 복습을 가장 먼저 하고 그리고 숙제가 끝났다고 공부가 끝난 것은 아니에요. 그립 칸에 있는 플러스 알파의 학습까지 맞춰야 하루의 공부는 마무리된다는 것 꼭 명심하세요. 이렇게 순서대로 공부를 한 뒤에는 소요 시간이나 성취도를 적어봅니다. 공부를 다 마쳤다면 7번 칸의 총 학습 시간 칸에 하루의 총 공부 시간을 적습니다. 오늘 하루 자신이 공부하겠다고 다짐했던 3번 칸의 시간과 실제 공부한 7번 칸의 총 학습 시간을 비교해보면 오늘 하루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보냈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다음은 하루 평가를 8번 칸에 적어보며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매일매일 그날의 학습을 확인하고 성찰해보는 시간은 스스로 발전해 나가는 데도 도움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루의 만족도를 작심 1일, 작심 2일, 작심 3일이라고 적혀있는 부분에 체크해봅니다. 오늘 하루가 만족스럽다면 동그라미를, 반반이다 하면 세모를, 많이 부족했다 생각되면 X표를 칩니다. 일주일은 7일이고요. 매주 작심 7일을 계속 이어나가다 보면 마음먹지 않아도 공부하는 것이 습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매주 일요일에는요. 동그라미가 몇 개인지 세어보면서 일주일의 학습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거예요.
자, 이제 실제 고3 학생이 작성했던 스터디 플래너를 보면서 정리해 드릴게요. 1번 칸은 그립 칸입니다. 2번 칸은 한 주간의 학원과의 스케줄이고요. 학원과외가 없는 날엔 비워둡니다. 주말에 학원이 많은 경우에는 아래 칸까지 활용하면 돼요. 3번 칸은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적어보고요. 4번 칸은 복습, 5번 칸은 숙제, 6번 칸은 그릿입니다. 7번 칸은 학원과의 시간과 혼자 공부했던 시간을 다 더해서 하루의 총 학습 시간을 적어보는 거고요. 8번 칸은 하루 반성, 9번 칸은 만족도 체크입니다. 이 학생은 예비 고3 겨울방학이었던 12월 31일 11시간 50분을 공부했고요. 짜투리 시간 활용을 효율적으로 하기라고 하루 반성을 적었네요. 복습도 숙제도 그릿도 3단계 공부를 모두 실천했습니다. 만족도는 역시 동그라미였고요. 이렇게 플래너를 쓰면서 열심히 공부했던 이 여학생은 경희대학교 화학공학과에 학종으로 최초 합했습니다. 30 플래너는 한 주간의 학습을 한 장의 페이지에 확인할 수 있어서 효율적이고요. 플래너의 앞부분에는 플래너 작성법과 샘플이 있어서 따라쓰기 쉬울 거예요. 마지막으로 유의사항도 알려드릴게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부담감을 느끼지 말고 편안하게 시작해보세요. 3단계 공부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한 달간은 꾸준히 해봐야 하고요. 주중에 못한 학습이 있다면 주말을 활용하면 돼요. 그러니 계획 짤 때는 주말을 꼭 비워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잘 안 된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가면서 성취감을 얻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니까요. 꿈은 날짜 옆에 적어놓으면 목표가 되고 목표를 잘게 나누면 계획이 되며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면 현실이 된다는 명언이 있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목표를 실행에 옮겨 현실로 만들어보는 특별한 경험을 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